날도 추워지고 나라 걱정하기도 힘들고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 우선이라서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심해서 토요일 오후에 농구공 튀기면서 학교 동네에 있는 학교로 농구하러 갔었거든요. 네. 마주편에 오시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더니 들리게 저렇게 눈썹 진한 사람 처음 봤네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5남 3녀 중에 7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서 제가 눈썹이 제일 없는 편이긴 합니다. 네. 뭐 학생들도 그래서 그냥 제 이름 잘 모르면 그냥 눈썹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크게 세 파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가장 궁금하실 수업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그거에 연결해가지고 2개의 토론 예시를 같이 좀 생각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겠죠? 질문을 받으실 테니까 하고 세 번째는 학원 설명이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제가 되게 관심이 있는 뇌과학 쪽이랑 관련해서 부모님들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의 그 주의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시냅스, 뇌과학의 시냅스랑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시간이 좀 급하시거나 이제는 목표를 다 성취했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볼 거 수업에 관련된 소개는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재거든요. 이거는 독서 논술 워크북입니다. 이거는 2교시에 하는 국어 과정의 교재고요. 먼저 1시간 반 또는 중학교 1학년은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나눠서 2교시로 나눠서 1시간 반 앞부분은 독서 논술을 합니다. 독서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정 독서를 집에서 읽어와야지 됩니다. 그거는 그 시중 교재인데 이게 되게 학술 서적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읽어야지 될 책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점에는 별로 없고 예스24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미리 그 책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중고 서적으로 그 준비를 하셔서 읽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워크북 숙제가 있습니다. 워크북 앞에 어휘라든지 그리고 배경 지식 좀 읽을 거 있고요.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안 보이시겠지만 홈워크라고 그 달린 게 있고 함께 생각하기가 있어요. 홈워크를 책 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거라서 홈워크 부분을 작성을 해오면 그거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거에 관련된 심화 문제, 심화 질문이 옆에 생각하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토익 토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메인 토론 문제가 나옵니다. 메인 토론 문제 한 20분, 25분 하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지나가고요. 1시간 국어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어 과정은 문법은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 40분 정도는 문학과 독서를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자료에 보면 그 프로그램 쭉 나와 있거든요. 문학 작품의 제목이라든지 해서 문학 작품 제목이 좀 뭐 고등학교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중학교 수준의 문학 작품만 읽게 되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약간 선행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일단은 좀 읽어보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약간 기시감이 좀 느껴지게 같이 얘기를 하고 줄거리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시간이 되고 나머지 이제 30분 정도가 남는데 그때는 글 쓰고 첨삭을 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한 500자 정도를 시키는데 전 이거는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한 겁니다. 저희 초등부 수업을 뭐 예전에 하기도 했었는데 초등부 수업 때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600자를 쓰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3도 500자 쓰라고 그러면은 힘들더라고요. 아주 괴로워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편에서 말씀드릴 그 스마트폰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글자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5자 이상이 안 되죠. 5자 이상 넘어가가지고 막 10자, 15자 쓰게 되면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카톡을 하든 아니면 뭐 인스타 메시지를 하든 짧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긴 글을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구성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좀 연습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그 1교시, 2교시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특목 면접반이 있는데 요거는 3학년 중3 여름방학 정도부터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면접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자기소개서를 또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써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초안 잡는 것도 같이 하고 아이템 선정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뛰어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도 그래도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미래 비전, 자기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금 이제 한참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26일, 30일 이렇게 시험인데 지금 한참 면접 실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실전은 오게 되면은 대기실 있고 면접 교실이 2개 또는 3개 있어서 각 방에 들어가서 3번 실전 면접을 하면서 자세에서부터 목소리 크기, 목소리 톤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그러니까 외대국어를 빼면은 5분 면접이거든요. 4분에서 5분. 그러니까 4분에서 5분 동안 똑똑한 척 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5분 동안 똑똑한 척 하기. 제가 4개월 수업을 해가지고 똑똑한 친구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데 어지간한 친구들이면 4개월이면 똑똑한 척하는 연습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그 장난처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접 연습의 목표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 목표가 이건 진짜 목표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학생들이 묻는 문제가 질문이 그거거든요. 뭐 준비하거나 내가 풀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개별 질문은 하겠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나한테 전화하라고? 어쩌라고?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헛소리를 자신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연습입니다. 모르면은 어차피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뭐 헛소리라고 해가지고 뭐 애국가 1절 4절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련된 헛소리이긴 한데 약간 문제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면 다른 친구들 다 몰라요. 나만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무려 9년 동안 위대한 획일화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다른 애들도 몰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블랙아웃이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큰일 났다 하고 막 그 아드레날린 폭발해가지고 어찌하실 줄 모르는 그 상태가 되지 않게 해서 늘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좀 눈썹도 그렇고 인상도 좀 그래서 학생이 들어오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훨씬 더 부드럽게 편하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상도 쓰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글도 좀 읽고
쓰기도 하고 말하는 연습도 평소에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학년 3학년 올라가 네. 외고나 특목고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직 중학교 3학년이면 어리기 때문에 말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전혀 모르는 우리 어머님들과 원고도 없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전 극 I거든요. MBTI, ISFP. 네, 계획 세우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극 I라서 친구들끼리 그 회식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진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 성장하면 극복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은 그 극복을 하려면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좀 극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특목면 상담 오실 때 여쭤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학생의 의지냐, 그 다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편이냐라는 걸 물어봐요. 두려움이 조금 있는 편이라도 자기 의지가 확고하면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얻기도 하는데, 성향상 좀 힘든 것 같다, 학생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드립니다. 최소한 2번 이상. 이 친구는 지금으로서는 면접에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건 능력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향일 뿐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극복을 하더라고요. 고3이 되면 일단 정말 절박하고 그 다음에 많이 성장하기도 해서 많이 극복을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런데 중3은 아직 어려서 그 성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지 돼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울거든요. 한 학생, 2학생 정도는 우는데 제가 좀 회개를 하고 더 부드럽게 해야지 되겠다 해서 올해는 아직은 우는 친구들은 없었는데, 뭐 혼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기가 답답해서 그럴 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을 하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면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하시는 게, 권유를 하시는 게 확실히 외고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대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때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까지 나와 있어요. 중학교 1, 2, 3학년까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2학년 2학기 정도만 되더라도 책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중1 때부터 책을 읽으면 맨날 재미있는 거, 낄낄거리는 것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쯤 되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룰루랄라 하면서 재미있게 보거든요. 아직 사람도 덜 됐고. 근데 이제 중2가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책도 좀 재미없고. 그럴 때 댁에서 많이 이 책 읽었어? 워크북 숙제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업하시게 되면 격려를 해주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머니들께서 읽으시기에도 좀 어려운 책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좀 참고하시고요. 올해 수능 성적이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국어만 보면 1등급이 4%잖아요. 4% 중에 혹시 기사 보셨어요? 4% 중에 90%가 N수생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그러니까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에 비해 극도로 어려워진 거는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학원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국어가 이제 왜 어려워졌냐면 일단은 자 문제를 보면서 별지로 보시면 중학교 시험지가 있고 고등학교 성북고등학교 시험지거든요. 중학교 시험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으로 나오는 게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대부분의 문제가 지문이 한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뭐 결합을 하더라도 복합 지문을 하더라도 교과서에 내에 있는 거나 학교에서 한 거가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은요 되게 쉬워요. 4주 정도 하게 되면 공부를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더라도 90점 이상 대부분 맞습니다. 문제도 좀 많이 풀리고, 요즘 뭐 문제 쏟아지잖아요. 뭐 족보만 가입하면 뭐 한 단원당 400문제, 500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많이 풀고 가면 비슷한 문제들이고 정답이 이렇게 손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는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렵다, 국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그 확률 또는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글인데, 그리고 문제도 우리 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돼요. 중학교 국어는 암기 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 외우고 문제 외우고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게 나와요. 한두 개 빼면.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요즘엔 내신도 그렇고 수능 또는 모의고사 문제는 80% 정도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저는 국어를 잘하는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되바라진 애들. 어른들이 보기에는. 예,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주장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국어를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제시문이 일단 모르는 지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모의고사와 수능은 다 모르는 제시문이죠. 물론 EBS에서 연계 지문이 있긴 있는데 그 연계 지문도요, 그 내용도 많이 바꾸기도 하고 살짝만 조금만 연결고리가 있으면 연계 지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는 또 다르게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지 돼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천천히 읽고 뭐 그러다 보면은 푸는데, 그래서 남학생들은 대부분 문제를 뭐 끝까지 푸는 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다가 한 세트에 4문제에서 6문제까지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 좀 헷갈리는 문제가 한 세트당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남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푸냐면 문제를 파고들어요. 4번 있으면 그 문제에 막 이렇게 흔적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이 오는 거를 찍어요.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 3개는 되게 제껴지죠.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 이제 막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막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5번을 써요. 근데 답이 2번이에요. 그러면 맞추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2번 아니면 5번이었는데. 아깝다. 이러고 한 4개, 5개 틀려버리면 2등급, 3등급이 되는 겁니다. 네. 여학생은 안 그래요. 풀다가 몰라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지문을 다시 막 봐요. 연구를 해요. 그리고 주고 풀어요. 그리고 울고 나옵니다. 왜요? 네, 뒤에 지문 2세트를 못 풀고 나와요.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읽기도 하고 빨리 이렇게 줄을 또 적당 줄 치는 거, 줄을 어느 정도로 치는 거를 보면 점수가 이 친구가 85점 이상이 되겠다, 뭐 아니다라는 거를 좀 대충 어림짐작할 수 있거든요. 남학생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안 치든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요 지금. 공부를 하면. 그런 친구들은 80점 맞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뒤에 모르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흔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럼 다시 읽든지 아니면 그냥 문제에서 해결해 이러는 거죠. 적당한 줄긋기는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적당한 줄긋기가 되어 있으면 빨리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중학교 내신에서는 하는 게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 거를 좀
하는 기초를 닦는 과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영어는 선행이 확실하잖아요. 진도가 딱딱딱 있으니까. 근데 국어는 선행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로 선행을 한다 해도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단지 내용을 아는 것뿐이지 진짜 선행은 그런 판단력과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5% 이하입니다. 근데 문해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해요.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글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그 글에 약간의 행간에서 숨어있는 뜻이 뭐냐, 그거는 문해력은 그 영상을 보고서도 걸러진다고 해요. 그 문해력이 우리 친구들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압도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과 엄청나게 빠른 5G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 개요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뭐 한 2년, 3년 된 거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완전히 바뀌게 된 시스템에서 우리 자녀분들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등급은 4%라서 5월 1일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특히나 이제 좋은 학교에서는 5월 1일 1등급이라는 게 불가능한데 지방은 뭐 111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근데 이 5등급제가 되면 어지간한 학교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5월 1을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위권 대학 뭐 서울의 한 15위권 대학 이 정도까지는 2등급까지는 약간 비벼볼 수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까지나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4등급, 3등급이나 4등급 기존에 그 정도라서 이 내신만 가지고 완전히 믿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등급제가 발표된 그때 바로 학원이 확 더 붐업이 되기도 하고 학원 강사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은 잘 됐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 내신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수능 또는 개별, 학교별 고사, 학교별 테스트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상위권, 서울에 있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물론 이제 뭐 중위권 이하에서는 그냥 이걸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추운 겨울날 이런 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물론 이 부근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 경기대 있고 단국대 있고 그렇죠. 거기 가면은요 다 박수 쳐줄만 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인 학생이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나 드디어 대학 목표를 정했어요 라고 하면서 네 저는 경기대나 단국대를 가겠어요 라고 물론 가기는 힘들지만 중학교 2학년 친구나 1학년 친구가 그 목표를 잡아서 막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면 기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학교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이 경기권이라든지 경기대, 단국대 이상만으로도 이 내신만 가지고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더 유리한 특목고들이 훨씬 더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특목고 준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시간표 나와 있죠. 시간표 나와 있어서요. 일단 예비 중1은 토요일, 그 다음에 예비 중2가 지금 수업이 한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비 중3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은 제가 수업은 다 하고 좀 더 만약에
성화가 더 이어지시면 선생님을 더 뽑으려고는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짧게 한다고 했는데 25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내용일까 좀 막대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거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어머니들께 질문도 드리고 대답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대답도 해주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특징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아마도 어머니들처럼 말을 안 할 겁니다. 성장 단계에 관련된 거는 다음에. 자,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21년 행정고시, 국가고시죠. 행정고시 재경직에서 남성은 56명, 여성이 9명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30%가 안 되기 때문에 11명이 여성 수행자 수험생들 중에 11명이 추가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경직 합격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할당제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상장법인입니다.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상무급 이상의 임원 현황이거든요. 5.2%입니다. 5.2%. 밑에 있는 것만 하면 여성이 한 명이라도 상무급 이상의 임원이 있는 상장기업이 36%라는 거예요. 나머지 65%는 한 명도 없어요. 여성 임원이. 그래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손을 들어서 말하면 안 시킬 건 말 시키면 안 하실 거니까. 첫 번째, 공무원 여성 할당제. 뭐 지금 다 5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 되거든요. 공무원 여성 할당제 30%를 이렇게 위에 있는 참고 1번처럼 여성 할당제 합격을 추가 합격시키는 게 정의관념에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분이십니다. 한 분. 두 번째, 대기업 임원 여성을 역시 30% 정도 무조건 상무로 승진을 시켜야지 된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임원 될 거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이시죠. 남편이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300명 중에 51명이 여성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에는 26명이고요. 47명의 비례대표제 중에서는 25명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로 뽑힌 사람은 한 11%? 요 정도고 비례대표제는 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비례대표 순번에 연속해서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속해서 같은 성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러니까 무조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돼야지 되고 모든 당에서 1번 비례대표는 여성을 주고 있어요. 거의 모든. 우리는 여성 이렇게 우대한다. 이렇게 해서 반 이상이 46명 중에 25명, 47명 중에 여기 이렇게 그 여성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를 해야지 된다. 야, 300명이면 100명은 돼야지. 지금은 51명. 없으십니까? 네. 혹시 자, 여성 할당제가 정의관념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친구들한테도 말하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중이는 다 이래. 네가 말해야지. 어?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네가 말해야지. 가능하면 재밌게 말해봐. 왜일까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공부 못했으면 떨어져야지. 네. 능력이 없으면 올라가면 안 되지. 라는 거죠. 오케이. 특히 1번 그 여성 공무원 시험에서는 더 많이 그래요. 애들이 막 물어봅니다. 그거 뭐 면접이나 그런 게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김정은 만세만 안 하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3차 면접까지 있긴 있지만 크게 이상 없습니다. 제 친구도 하나,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실제로 하는데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이 혼나고 연세대 나왔던 친구가 같이 야구를 하다가 행정고시를 보다가 야구에 빠져서 이제 행정고시는 이제 어떤 기업, 제 기억은 기업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요, 행정고시인가? 거기 가서 그 면접을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되게 쉬운 질문을 한 거죠. 합격시키려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종범입니다. 한 거예요. 이종범이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거든요. 우리나라의 레전드에 들어가요. 아니 그 면접에서 위대한 사람을 물어보는데 지가 야구 좋아한다고 이종범이라고 말할 게 말이 안 되죠.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헛소리만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필고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여성 할당제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분명히 참고 자료를 보면 여성의 능력, 그러니까 여성이 56명 대 9명 이렇게 됐어요. 밑에 그 상장법인에서는 5% 이하.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려는 욕심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 난 집에서 그냥 밥만 하면 만족해. 여성은 현저히 적다 라고 생각하시는 아닙니까? 여성은 머리가 남성보다 현저히 나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빛이 막 이게 뭔 헛소리냐 뭐 이러시는 느낌? 머리가 나쁘다 아닙니까? 여성은 노력을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안 한다. 야, 아까보다 눈빛이 더 막 사나워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안에 학교 선생님이고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완전 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줄줄줄 막 하더라고요. 잘 알면서. 야, 씨, 이걸 어떻게 외웠냐? 네,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회적 능력은, 여성의 사회적 능력은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여성은 남성보다 머리도 안 나빠요. 생각하시기에. 노력도 남자랑 비슷하게 해요. 더 독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사회적 능력도 사교성은 여자들이 더 좋죠.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네. 사회적 노력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그 5가지 질문이 모두 다 아니라고 하면 위에 있는 참고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머리도 남자랑 비슷해요. 노력도 비슷하게 해. 그런데 왜 5급 시험에서 여성은 15%도 안 돼요? 설명이 됩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혹시 말씀하시면. 여기에 네. 1번의 효과서부터 5번에 나와 있는 것보다 네. 여성은 육아와 네. 임신, 출산 네. 요거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은 그러면 질문을 여성은 집에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 거죠. 우선시하는 게 다른 거죠. 우선시하는 게 네. 우선시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사회적 활동보다 가정 활동을 더 좋아한다라는 뜻입니까?
제도적으로. 그렇죠. 제도적으로란 얘기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다라는 말을 딱 두 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차별? 차별입니다.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아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걸 딱 두 글자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죠. 그 개선책이 뭐겠습니까? 집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나와서 시험 공부하세요 라고 캠페인을 해요? 네, 안 되죠. 그것은 안 되겠죠.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거 하면. 근데요, 왜 그 행정고시에서 물론 시험 준비하는 여학생들도 적기는 하겠죠. 예, 시험 준비하는 여학생들도 적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적진 않습니다. 여학생들 꽤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9급 공무원은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 될 겁니다. 7급 공무원, 특히 학교 선생님들, 임용고사 90% 정도가 여자 선생님입니다. 초중학교에 남 선생님들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그 이유가 7급 공무원 시험이 임용고사거든요. 임용고사가 7급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7급과 9급은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을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나는 7급, 9급에서 놀래. 제가 사실은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든요. 그때 나와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했어요. 스터디는 제가 꾸렸어요. 왜냐면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계획, 내 커리대로 쭉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에 붙여놓으면 애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렇게 골라서 받은 건 아니고 남자 셋, 여자 셋이 이렇게 딱 됐습니다. 재밌었겠죠? 그래서 떨어졌나? 그런데 이 세 친구가 1년 반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딱 이맘때쯤 있어. 그러니까 아니구나. 2월쯤 저한테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오빠 저 올 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빠가 올해 시험 안 되면 취직하든 시집가든 해야지 된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공부 3년 차였습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 그때 지금은 뭐 로스쿨이지만 사법시험은 시험에 합격하는 평균 연차수가 5.5년인가 됐어요. 집에선 어떤 생각이신 거냐면 딸내미가 5년 이상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아빠가. 저는요 6년 차쯤 돼가지고 또 떨어진 다음에 집에 와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해라. 뭐 어렵지만 다 도와주겠다. 결혼까지 해가지고 집사람한테도 째려보시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한테는 아니면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만큼 해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 더 하면 죽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자, 3년차 되는 딸내미한테 너 올해가 마지막이야. 사법시험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회사에 만약에 고위 간부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자기 딸내미도 3년 이상 고급 공무원 공부 못 시키는데 회사에 온 여직원이 자기가 아끼는 학교 후배 남자와 경쟁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쁘게 보겠습니까? 얘는 여자인데도 엄청난 능력이 있네 라고 봐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 딸내미한테도 그러면 그런 리미트를 거는데 이게 차별이죠. 엄청난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제도가 필요해요. 제도 조건이. 농어촌 전형 반대하십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 5%에서 10% 정도를 뽑아줍니다. 농어촌 학생들만. 반대? 네. 미국에서는 그 뭐지? 소수민족자들을 아이비리그에 무조건 합격시켜야 되죠. 30% 정도. 그런 게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적극적 평등 조치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남성 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똑바로 펴려면 똑바로 하는 걸로 안 되고 이쪽으로 꺾어놔야죠. 이게 적극적 평등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조치가 여성 할당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좀 차별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생들이랑 하면 조금 더 친구들에게 더 얘기를 할 기회를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한 가지. 혹시 흥미가 좀 발동하시면 좋겠는데 메모까지는 안 하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그런 매체나 그런 데에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값싼 표현을 제가 한 4개 하겠습니다. 1번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1번 노무현은 빨갱이다. 동의하시는 정도는 아니실까요? 2번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거짓말쟁이다. 2번 이명박. 3번 임영웅은 생양아치다. 이건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말인가요? 네. 4번 정우성은 헌외자가 있다. 간단한 키워드만 할게요. 노무현, 이명박, 임영웅, 정우성. 네. 자, 표현의 자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표현 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1번 처벌이 필요하다. 노무현 빨갱이다.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번 이명박은 다스의 소유자이면서 거짓말쟁이다. 처벌 해야 된다. 3번 임영웅은 생양아치다. 처벌. 4번 정우성은 혼외자가 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모두 다 처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다?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 혹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처벌되는 거는 아시나요? 명예훼손.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저한테 요걸 야이 삐삐삐야 라고 지나가다가 저한테 하시면 뭐가 될까요? 모욕죄가 되겠죠. 네. 아니면 제가 잘 그러는데 그 신호 위반 자주 하거든요. 무단횡단도 하고. 자, 무단횡단하는 거를 딱 찍었어요. 눈썹을 딱 보기만 해도 무조건 얘야. 네, 무조건. 자, 그거를 어머니들 게시판 이렇게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제가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그거는? 나는 유명인이 아니니까? 임영웅과 정우성은 아니면 노무현이나 이명박은 유명하니까 욕을 처먹어도 되고 저는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유명인이라
임영웅과 정우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까? 임영웅은 생략, 그러니까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모욕은 욕이에요. 욕.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거. 저를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어. 이거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되게 싫어요. 야, 그거 사실이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얘를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안 나가요. 캐치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어깨를 좀 강화하기, 이렇게 풀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좀 갔는데 한 40m쯤 되니까 날아가다가 원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약간 싹퉁머리 없게 말하는 친구가 아, 형 닿지도 않는 걸 뭐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던지고 그냥 앞에서 던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야씨 형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싹퉁머리 없는 놈이 뭘 내가 사실 그거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엉덩이 걷어차면서 야 사실이라도 부드럽게 말하는 게 예다. 그게 예의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자 사실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명예훼손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호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나 나뉠까요? 정치인이죠. 이분들은 그냥 유명인이고 이런 말도 있었죠. 자, 노무현은 빨갱이다라는 거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명예훼손입니까? 모욕죄입니까? 모욕죄에 해당하죠. 근데 왜 이거는 처벌을 안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명박을 그때 좀 오래된 얘기지만 쥐박이라고 했잖아요. 네. 쥐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이 빨갱이라는 것은 너무 진보적 또는 노동자 친화적 또는 기업에게 불리한 그런 정책을 많이 한다 라는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또는 알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명도 마찬가지겠죠? 뭐 쥐박이다 라고 하면은 너의 정책은 내가 보기엔 너무 얍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분들에 대한 욕을 왜 해도 되는 걸까요? 정치인들이라고. 연예인도 또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시간이 좀 가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 정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처벌 안 하느냐면 국가의 생성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 또는 기본권을 국가에 엄청나게 많은 걸 내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나의 재산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내놓게 되죠. 그거를 누가 대신해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진 거를 엄청나게 내놨기 때문에 정치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의 성격,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 그건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이명박과 노무현은요, 제가 가진 자유권, 그러니까 그 법철학자들 또는 정치철학자들에 의하면 자연권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가다가 어머니의 펜을 뺏을 수 있어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럴 권리가. 근데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둔기로 머리를
부시고 가져가도 되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과격하죠.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자연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다 국가에 내놔라. 국가가 그걸 다 가지고 관리를 할게. 그리고 심지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30%까지 돈을 뺏겨야 되죠. 세금을 뺏깁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걸 관리하겠다라고 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비판과 욕을 들어야 해 라는 겁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훈과 정우성은요? 이명훈과 정우성은 나의 사랑을 가져갔기 때문에 욕먹어야 되나? 제가 이명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저 그냥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면 연예인에 대한 지금 무차별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보도는 이건 굉장히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까운 사람 이선균? 네.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그 술집에 있는 실장과 썸을 탔는지 안 탔는지 뭐 메시지가 있으니까 썸을 탔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 가령 제가 어떤 그 다른 여성분하고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했으면 그거를 까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훼손이 됩니다. 완벽하게. 근데 왜 이성균은 그걸로 보호를 못 받죠? 이명박과 노무현과 똑같은가요? 우리는 이성균한테 뭘 줬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완전 옐로우 저널리즘의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이명웅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그냥 노래 들으면 되는 거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거를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연예인도 공인이다? 공인이라는 건 그야말로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게 공적인 일인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연예인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 철저한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인이 될 수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은 엄청나죠. 조금이라도 이미지에 손상이 입으면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대중에게 보면 그들은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집단적인 린치를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맨 처음으로 가시면 3페이지 우리 아이 탑다운 탑이라는 거는 최고의 목표. 중학생이 그 미래 비전을 안 가지는 경우들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하면 쭉 맨 위가 탑이고요. 아래로 구체화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건데 그런 거 지금 이거를 할 거는 아니고 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보세요. 극상위권은 종합표 성적으로 전 과목 95점 이상, 최상위권은 90점 이상, 5점 단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어떤 거를 좀 봐야지 될까, 우리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좀 봐야지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극상위권 친구에게 좀 특히 봐야지 될 건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내신형은 아닌가, 책 읽는 거 좀 싫어하고 내신에만 몰두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런 거의 치유책은 뭐겠습니까? 책을 읽어야죠. 책을 읽게 좀 해주시고 사실 중학교에서 90점 이상 받는 거는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근데 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학원만 성실하게 다니기만 해도 90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느냐, 잘할 수 있는 여지가 그 소질이 있냐,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원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점을 맞기가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이야기를 당분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공부에 대해서 더 멀어집니다. 그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8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8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8페이지 밑에 많이 혹시 미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딱 보면 누구 그림 같아요? 약간 폴록의 그림 같은 느낌 있죠. 그런데 이거는 시냅스라는 겁니다. 시냅스의 그 발달 단계, 변화 단계를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뇌세포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로 되어 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뇌세포가 많은 걸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다 같은 인류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의 개수는 비슷해야 됩니다. 진화가 덜 된 것 같은 말이 안 되죠. 자, 860억 개에서 약 1000억 개 정도라고 하는데 뇌세포는 거의 똑같게 있습니다. 뇌세포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입니다. 요거는 뉴런이고 이 뉴런에서 축삭돌기라는 시냅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뉴런이 있어요. 이게 1000억 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뉴런과 이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지 머리가 서로 네트워킹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하는 게 요 축삭돌기에 해당하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정보를 교환해요. 근데 이 뉴런과 이 뉴런이 정보를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강하게 엮이는 겁니다. 이게 시냅스의 역할이거든요. 이 시냅스가 출생 시는 시냅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5살, 6살 때가 시냅스가 제일 많습니다. 5살, 6살 자녀들 한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죠. 너무 정신없어.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ADHD인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과잉기예요. 시냅스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내가 막 정신없이 막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최고 시냅스가 많은 5살, 6살 때부터 그때 바로 이거는 너무 많아 라고 해서 가지치기를 시작해요. 이 시냅스가 너무 많이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를 한다는 건 안 쓰는 것을 점점 없애고 쓰는 것을 먼저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5세, 6세에서부터 약 12세까지는 뭐에 대한 것이 더 발달하겠느냐? 즉각적인 인지,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 다음 12세, 13세 정도가 되면 드디어 무서운 중2병이 되죠. 왜 중2병? 둘째 아이 정도 되십니까? 둘째, 중2 겪어보지 않으시면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 중2병이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애들끼리 달라지거든요. 초등학교 때랑 달라져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초등학생 때는 아직 전두엽에 해당하는 또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라든지 정서적인 접근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싫어도 들어야지, 아니면 엄마가 무서우니까 들어야지 하고 다 말이 통해요. 중학교 2학년이 됐더니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게 돼요. 아주 단순하게. 요즘은 뭐 TV도 안 보지만 옛날에 엄마는 토요일날 드라마를 보면서 아들놈한테 너 가서 공부해야지, TV 보고 있으면 돼 라고 하면 들어가면서 몽방다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쥐는 보면서. 그게 논리거든요.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면 어머니들께서는 그걸 처음 당하시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쁜 친구 사귀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발달 단계입니다. 자,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뉴런과 뉴런이 연결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정보 교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머리가 좋다라는 거는 그래서 학습 머리가 좋으려면 학습에 관련된 뉴런이 딱 연결이 돼야 되겠죠. 조성진, 임윤창 이런 사람은요, 이 정서적인 거에 관련된 뉴런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게겠죠. 아마도 임윤창은 좀 이상한 친구예요. 그 피아노를 12시간, 13시간 연습하는 게 재밌대요. 이상하죠?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하기 싫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피아노 연습하다가 피아노 건반에다 토했대요. 지겨워서. 공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시냅스가 학습에 필요한 시냅스가 연결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머리를 쓰는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가장 발달해야지 될 거, 아직까지는 전두엽이라든지 이 이성에 관련된 거보다는 감성적인 거를 더 풍부하게 발달시키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림책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헛소리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중학교 때가 되면 이제 책 읽는 거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도 책을 읽는 게 좋긴 한데 그걸 어려운 철학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지가 읽고 싶어 하는 거, 판타지 소설이든 뭐든 글자를 읽게 하시면 됩니다. 뭐를 하든 사람이 뭐든지 하면은요, 뇌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뇌는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활동이 있습니다. 뇌가 스톱하는 활동이 있어요. 사람이. 뭘까요? 영상 보는 거. 영상을 보면 뇌가 거의 스톱을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지치동에서 처음 2008년, 7년인가 가가지고 막 수습 할 때 그때 이것저것 많이 읽어야 됐거든요. 읽었는데 영국에서 뇌파 검사를 한 거예요. 뇌파 검사를. 근데 영국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이 제일 미치는 거? 축구죠, 축구. 여기에 뇌파 그걸 다 꽂고 센서를 꽂고 축구를 보게 했대요. 축구를 보게 했더니 15분이 지나니까 이성적인 생각에 해당하는 그걸 베타파라고 할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뇌파가 식물인간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서 막 재미있어져요. 그러면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볼까요? 이렇게 될까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면은 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죠. 예전에 황용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할 때 제 친구 놈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놈이 그거 보다가 손이 뜨거웠대요. 담배가 그냥 끝까지 타고 들어가고 뇌가 정지된 상태. 그거 보는 무슨 말씀이냐면 영상을 보면 밖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그 뇌파는 스톱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자주 되게 되면 시냅스가 퇴화되는 거죠. 가령 뇌를 이쪽으로 돌리는 게 적극적으로 돌리는 내가 막 머리를 돌려야지 돼요. 이게 퇴화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시냅스만 연결이 돼요. 강하게. 자녀들 좀 시끄럽거나 그러면은 휴대폰, 스마트폰 해가지고 마법 천자문 들어주든지 아니면은 마법 천자문 학습 프로그램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서 뇌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두뇌가 정지되는 유일한 활동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놀아라.
밖에 나가 놀든지 아니면 너가 진짜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소설책이든 뭐 소설책이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만화책이든 읽어라.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통제하거나 줄이거나 그러면서. 왜냐면 자 시냅스 얘기를 했잖아요. 휴대폰을 보는 시냅스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거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논술 수업을 하면서 2015년 기점으로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토론이 안 돼요. 그 전에는 토론 붙이잖아요. 그럼 얼굴 뻘개져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심지어 어떤 잠원동의 어떤 친구는 잠깐 쉬는 시간에 친구를 화장실 뒤로 불렀어요. 토론하다가. 이 새끼 너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죽는다.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토론 시키잖아요. 조금 하다가 막히면 쟤네 이겼다고 해주세요. 말도 안 하고 그래버립니다. 뇌를 돌리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된 시냅스가 너무 미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다른 거 다 사실 집에서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 저희 학원은 망해야지 됩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책 읽는 이 수업의 80%가 집에서 책을 정성껏 읽어오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오면은 최대한 책 읽은 거 얘기하고 잘난 척하게 해주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요. 학생들이 좀 재밌게 떠들어봐 이렇게 보고만 있는 편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제가 써놓은 게 중에 하나가 요 페이지에 보면 교육성공 사례 하거든요. 교육성공 사례. 물론 좋은 것만 골라놓긴 했습니다만 세 번째 서울대 있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야구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물론 부모님들의 유전자가 좋기도 해요.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수학 집에서 좀 애들 가르치고 엄마는 뭐 이화여대 나오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기본적인 그 교육 방침이 뭐였냐면 학원을 억지로 보내지 않고 지가 집에서 가르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학원을 안 보낸다. 그 다음 나쁜 것 못하게 하기였습니다. 제일 강조한 게 나쁜 것이 뭐냐? 휴대폰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둘인데 첫 번째가 아들, 두 번째가 딸인데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어요. 수원에서. 근데 두 친구에게 뭘 했냐면 스마트폰을 안 사줬어요. 그리고 수능 끝나는 날 가서 그 당시에 최신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어땠겠어요. 다 애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빠한테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요즘에는 공지도 다 카톡으로 한다.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가 똑바로 살면 좀 재수없죠? 너가 똑바로 살았으면 애들이 공지할 거 있으면 너한테 다 알려줄 거야. 잔소리 하지 마.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또 들어준 것도 대단하죠. 대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공부 강요 안 할 테니까 공부하기 싫으면은 뭐 다른 거 뭐 악기를 배우든 운동 학원을 다니든 다른 거 마음대로 해도 돼. 학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 처리 들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공부 처리 들었습니다. 전 너무나 그걸 명확하게 기억해요.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갑자기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전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시험 기간인데 뻔히 시험 기간인데 계속 TV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안 보냐? 그러면 좀 쫄아가지고 잠깐 공부하는 척하고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처리 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라 이 새끼야 막 그랬으면 튕겨나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생들을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는 반드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시를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자녀들 공부의 감시 어디까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문을
유리로 만드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저 선생님 중에 친구 동료 선생님 중에 한 명은 책상 위에 CCTV를 설치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중에 한 명, 이게 대박이거든요. 그림이 필요해요. 공부방이 있습니다. 얘가 공부하는 방이에요. 뒤에 베란다죠. 베란다. 여기서 얘가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디 앉아 계시느냐? 어디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베란다가 아니라 베란다에 앉아 있을 때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반사되는 걸 보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얘는 제가 처음 학원 생활할 때 공부 가르쳤던 애거든요. 공부 잘해요. 꽤나 해요.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얘가 나중에 어디 대학에 갔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너무 착하고 잘생기고 공부는 이때까지 잘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안 이게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딴짓하면은 뭐하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얘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물 마시는 것과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0분마다 물 마시고 30분마다 화장실 가요.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민감해진 거예요. 방광.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 변이가 느껴지면 소변이 느껴지면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30분에서 4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요. 학원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런 감시가 고등학생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다 어디 가서 공부해요? 스카에 가서 공부해요. 스카를 어머니들께서 어떻게 감시하시겠어요? 이거 찍어야지 되는데. 맨날 가서 할 수도 없고. 이럴 것 같아요. 공부하는 척. 네, 순진한 엄마 나 스카에서 공부할게요. 그래? 반가운 마음으로 끊어주죠. 한 달. 네, 150시간 딱 끊어줘. 가가지고 무슨 짓을. 그리고 또 얘기해요. 엄마 태블릿이 필요해요. 탭이 필요해요. 왜? 동영상 강의 들어요. 탭 사주고 동영상 강의 끊어주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넷플릭스 친구과랑 같이 하든지 볼 거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감시해요? 불가능합니다. 감시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내가 공부해야지 돼.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떤 친구? 서울대 가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서울대 안 다니는 저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재수 없죠? 네. 그런 친구들이 서울대를 갑니다. 무슨 말이냐? 자존감이 높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지 돼요.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험 못 보게 하죠. 석차 안 나오게 하죠. 자존감을 키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거 다 해요? 학원에서 해요. 벽도에 쫙 붙여놔요. 그리고 그걸로 집에서는 엄마가 닥달을 하죠. 야, 진짜 최고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너 누구 닮은 거야? 그러면 점점 찌그러지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부모님들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들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떤 행동을 교육적인 행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물론 이게 저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애들이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 글쓰기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글쓰기를 예전에 좀 시켰거든요. 글을 쓰라고 20분 남겨놓고 30분 남겨놓고 글 써.
하고 나옵니다. 일부러 저는 문을 닫고 나와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 친해졌겠다, 선생님 없겠다, 뭐 책 집어던지고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막 놀고 그래요. 내버려 둡니다. 그럼 글을 안 쓸까요? 아니에요. 뭐만 하면 글 안 쓰면 집에 못 가. 하고 한마디만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떠들다가 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하면서 좋은 글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쓰면요 점점 늡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거를 또 어디에서 더 확신했냐면 옛날에 아빠 어디가 애들 데리고 애들한테 5,000원인가 주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럼 가면서 별짓 다 하죠. 민들레 꺾어보고 꽃보닥 있으면 꽃보닥이랑 얘기하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심부름 갔다 오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을 믿을 게 아니라 학생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면 애들은 아 나는 별거 아닌 거야. 나는 그냥 대학 아무 데라도 가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리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강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선행은 할수록 좋습니다. 할수록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수록 좋아요. 시킬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지가 할 수 있으면 하게 하면 되죠. 네. 지가 받아 먹을 수 있으면 하게 하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도 진도 물어보면 뭐 수학 상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아먹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냥 학원에만 돈 갖다 바치고 학원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저도 지금 공포를 드릴 수도 있는데 책 안 읽으면 큰일 난다. 집에서 읽으시면 되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표가 1시간 두 가지만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서울대 성경만 이 친구 제가 다 가르쳤던 거거든요. 한 놈은 중학교 3학년 때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곧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고를 준비했어요. 하나고를 준비해가지고 저랑 면접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자소도 잘 쓰고 일주일 남았어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아빠랑도 잘 알거든요. 아빠가 나한테 이 기본장 이게 시험 안 볼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얘 집 나갔어. 집을 나갔대요.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딱 지금 때쯤 되는 일주일 있다가 시험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봤더니 밥 먹다가 얘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뭔 소리냐? 전 제가 누군지 몰라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공부를 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좀 집을 좀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중선짜리가 열흘 후면은 특목고 입시 면접 봐야 되는데 엄마가 기가 막혀요. 어머니께서 너가 마음대로 여행하는 거는 위험해서 안 되고 내가 봉사활동하는 데서 김장을 좀 한대더라. 거기에 가서 김장하면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와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험 안 봤어요. 시험 안 보고 한 보름간 있다가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성북고를 갔습니다. 그러더니 얘도 1학년 2학기쯤에 딱 분위기가 달라져요. 걷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까불까불거리고 했어요. 성북 애들 집이야 내가 밟아주지. 하나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몇몇 괴물들이 있죠. 왜냐면은 전략적으로 일반고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막 2등급이 한두 개씩 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정신 차려서 공부하더니 수시로 서울대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카이스트 두 군데 나갔습니다. 성균관대 글경 갔다 애는 딸내미거든요. 이 친구는 재수를 했어요. 육모에서 1.5%가 나왔습니다. 야, 조금만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갑자기 확 풀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공부가 재미가 없네? 그러더니 학원을 안 가고 엄마 아빠 내가 요리해 드릴게 하고 2달, 3달 동안 집에서 요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 하나도 안 가고 조금만 더 하면 최소한 고대연대 이상 가고 서울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러더니 9월 달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논술을 해가지고 논술로 성균관대 글경을 갔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 왜 공부를 나중에 열심히 하게 되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명확하진 않지만 부모님에 대한 부채감이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내가 막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반대의 경우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예전 수지고등학교에서 아직 수지고등학교가 평준화 안 됐을 경우 10명 정도 서울대를 갔잖아요. 2학년 말 때까지 전교 2등,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3학년 4월 달에 글 쓰고 싶다고 문예창작과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문예창작과는 근데 좋은 학교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학교가 명지대, 중앙대 안성 캠퍼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떠셨겠어요? 너의 꿈을 응원하마 가 아니라 엄청 싸우신 거예요. 엄청 반대하고. 근데 공부 못하는 방법은 쉽죠. 시험을 그냥 망쳐버리면 돼요. 내신 망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러다 결국은 문창과를 갔습니다. 근데 3년 후에인가? 지금도 좀 만나긴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서. 선생님 뭐 1년에 한 번씩은 막 밥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병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어디 다쳤어?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그 과정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아빠한테 맞은 거예요. 금지 5격 외동딸이었거든요. 공부도 잘하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반대하실 뿐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한다고 따귀를 때리시고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등단도 못하고 지금도 완전히 꼬여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저도 물론 그랬어요. 야, 좋은 그 글을 쓴다고 문창과는 꼭 안 가도 돼. 지금 한강 작가는 어디 나왔어요? 연대 국문과 나왔고 그때 되게 유명했던 뭐 공지영이라는 이런 분들 연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 가수 된다. 그런데 뭐 약간 공부를 좀 하기가 싫었는지 어땠는지 그때 응원해줬으면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글 논술하러 왔는데 글 처음 딱 쓴 거 보고 이 친구 머리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물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어떤 그 운동에 소질이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좀 보시다시피 비리비리 해가지고 힘은 없어가지고 그냥 공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좀 골프도 어떻게 하게 되어서 재밌게 치고 있었는데 이 친구 성균관대 글경관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무지하게 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아빠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 골프 좀 가르쳐 볼까? 내가 좀 좋죠. 약간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세미 프로라도 따면은 뭐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 아마추어의 레전드급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골프 프로가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골프에 소질이 있는 거는 얼마 정도면 알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수영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라는 걸 기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국가대표도 했고 프로에서 우승도 했던 친구라서 전문가니까.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제 뒤통수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3년 동안 죽어라 훈련해 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죽어라.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요. 천재인지 아닌지.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는. 예. 저는 공부를 3년 이상 죽어라 해봤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 근데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나 시험,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괜찮은 학교 나왔고 사법시험 그러면 애들이 근데 왜 여기 계세요? 그래요. 야, 씨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왜 얘기할 수 있느냐? 친구들한테 늘 그럽니다. 왜 내가 이런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할 수 있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은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타고난 게 그게 아니야. 그럼 내 탓이 아니잖아. 그쵸? 가까이 있는 우리 엄마 탓이죠. 우리 엄마가 나를 좋은 머리로 안 태어나게 한 거. 아니면 하늘 탓이죠. 하나님. 지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만한 머리로 점지를 안 해주신 거예요. 내 탓이 아니죠. 너네들이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나에 대한 모욕 또는 너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다.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소한 3년 이상 죽어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다 저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이거 마지막에 좀 잘못 말씀드린 그 선생이 3년 동안 죽어라 해본 다음에 포기하지 죽어라 해봐 하면 안 됩니다. 죽어라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 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죽어라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자존감을 형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에 소질이 없어도요 저는 스카이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 난독증이 생각보다 높아요. 2%에서 5% 정도가 됩니다. 난독증이. ADHD도 굉장히 높고 그런 친구들은 안 돼요. 근데 내 자녀가 그렇게 불운할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IQ로 치면은 90 이상이면 그 친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 고대 연대는 갈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 시냅스, 최소한의 시냅스를 좀 형성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다른 거는 상관이 없더라도 꼭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휴대폰에 대한 통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영상 보는 거는 좀 줄이게. 게임도요. 게임하면 머리 쓰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반사신경만 쓰는 거예요. 동물적인 반사신경만 쓰는 겁니다. 게임은 물론 저기 프로들이 하는 그 전략 게임은 그건 그 친구들도 아주 힘들게 연습하거든요.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애들도 못해요. 그냥 노는 것뿐이죠. 노는 거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으라고. 밖에 나가서. 그러다 보면 머리를 쓰게 돼 있죠. 좀 주제 넘는 얘기까지 좀 해서 좀 송구스럽네요. 질문 있으시면? 책은 약간 어려운 책일 수는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책은 제일 처음 하는 게 예비 중일은 이것부터 가게 됩니다. 요거는 한국지리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하거나 출신에 있는 시, 소설을 써서 강원도 경기도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주고 같이 보고 거기에 관련된 문학 작품을 보는 거고 한국사는 2달 정도 하게 됩니다. 한국사는 한 5월달 뭐 이 정도부터 하게 되고 2학년은 지금 다음부터 들어가는 건 세계사 2달 하게 됩니다. 세계사 시험을 2학년 때 보거든요. 근데 요거 좀 꼼꼼하게 읽고 좀 잘 해오면 많은 얘기 피드백 받았습니다. 그 세계사가 좀 쉬워지더라고. 그러고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쉬워서 요거는 좀 그 일반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그 단편 소설 중심으로 읽고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